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지혜, 역사를 탐구하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가졌던 한 나라의 이야기, 사마천의 사기 속미자세가를 통해 800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송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문치주의가 발달했던 조광윤의 송왕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송나라는 그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선 시대에 존재했던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바로 주나라 시대의 제후국 송국이죠. 이 두 나라는 이름만 같을 뿐 건국 배경도 시대도 역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후대의 통일 왕조가 굳이 이 이름을 가져다 쓴 이유는 고대 상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 송국의 유서 깊은 권위를 빌리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비운의 왕조, 상나라의 잿더미 위에서 태어난 제후국, 송국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국의 건국은 단순한 영지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가장 큰 고민, 즉 수많은 상나라 유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해법이었죠. 주나라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 폭군주왕의 형이자 현인으로 알려졌던 미자계를 왕으로 봉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나라의 예수도였던 상구 땅을 내어주죠. 이는 상나라 유민들에게 너희의 전통과 제사를 이어가도 좋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심지어 주나라 건국 공신이었던 강태공보다도 높은 공작이라는 자귀를 수여하며 파격적으로 대우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상나라 문화의 계승자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주 왕실의 철저한 통제하에 놓인 말 그대로 화려한 세장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과거의 유산과 제약된 현실 사이의 깊은 모순, 이것이 바로 800년 송나라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춘추시대에 접어들자 송국이 가진 내재적 모순은 극심한 내분으로 터져나옵니다. 군주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송민공은 신하인 남궁만과 바둑을 두다 시비가 붙어 그 자리에서 바둑판에 맞아 살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군주의 목숨이 이토록 가벼웠던 겁니다. 그리고 송국의 역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송양공입니다. 그는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였던 제완공이 죽자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때 자신이 아닌 형이 더 현명하다며 왕위를 양보하려 했을 만큼 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자가 되려는 그의 야망은 일련의 모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회맹에 늦었다는 이유로 작은 나라인 증나라 군주를 붙잡아 삶아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는가 하면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볼 홍수 전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인의를 내세우죠. 그의 모든 행동은 현실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위를 어떻게든 세워보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기원전 638년 송양공의 야망은 초나라와의 홍수 전투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죠. 상황은 송나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송나라 군대는 먼저 강가에 도착해 진을 치고 있었고 강적인 초나라 군대는 막 강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재상인 모기는 지금 당장 혼란스러운 적을 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적이 많고 우리는 적으니 저들이 강을 다 건너기 전에 쳐야 합니다. 하지만 송양공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군자는 적이 공경에 처했을 때를 틈타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결국 초나라 군대는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재상이 다시 한번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간청했지만 송양공은 또다시 거절하죠. 군자는 아직 진을 갖추지 않은 군대를 치지 않는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벽하게 전투 준비를 마친 초나라 군대에게 송나라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송양공 자신도 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 송양지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송양공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송국은 기나긴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내부 정변은 끊이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는 진나라와 초나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신세로 전락했죠. 그렇게 쓰러져가던 송국은 전국시대 말 예기치 않은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바로 송강왕의 등장이죠. 그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과거의 수세적인 정책을 버리고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 등 주변 강국들을 거침없이 공격하며 영토를 확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오만과 폭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늘에 빗대며 땅에 피를 채운 가죽 부대를 걸어놓고 하늘을 향해 활을 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죠. 결국 그의 끝없는 오만함은 모든 주변국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기원전 286년 마침내 제나라, 위나라, 초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 송나라를 침공했고 사방의 적에게 포위된 송국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멸망합니다. 상나라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시작된 800년 역사가 마지막 군주의 지독한 오만함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마천은 왜 패망한 상나라의 후예인 송국을 주나라, 왕족이나 그의 준하는 강대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세가의 반열에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송국은 멸망한 상나라 문명의 공식적인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송국의 역사를 통해 상나라의 서사를 멸망 이후까지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바로 공자의 혈통적 기원이 송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학자에 불과했던 공자를 제후와 같은 공자세가에 올릴 만큼 그의 사상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의 뿌리가 되는 송국 역시 세가로 격상시켜 그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사마천이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정치나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에게는 문화적 유산과 도덕적 혈통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죠. 송미자세가는 사기 안에서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편목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거대한 서사의 직무를 형성합니다. 송미자세가는 사실상 은봉기의 마지막 장에서 시작됩니다. 상나라 말기의 비극을 상징하는 은나라의 새 연인, 즉 미자, 기자, 비가는 은봉기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다음은 초세가와의 연결입니다. 홍수 전투는 송나라와 초나라 양국의 역사에서 모두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송미자세가의 관점에서 이 전투는 원칙을 지키려다 실패한 비극적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세가와의 연결입니다. 송양공이 망명 중이던 진나라 공자, 중이, 즉 훗날 춘추오패의 한 사람이 되는 진문공을 만난 후에 서로 은혜와 보답을 주고받게 됩니다. 특정 사건은 단일한 관점이 아닌 여러 관련국의 입장에서 조명됩니다. 송나라의 운명이 초나라, 진나라의 운명과 얽혀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춘추시대의 제후국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사마천은 이러한 상호 텍스트적 장치를 통해 역사를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송국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는 세 개의 중요한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맥수지탄입니다. 상나라의 현인, 기자가 폐허가 된 옛 수도의 궁궐터에 보리 이상만 무성한 것을 보고 망국의 슬픔을 노래한 데서 유래했죠.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재앙을 막지 못한 지식인의 무력감과 회한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미지저입니다. 역시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폭군주왕이 사치의 상징인 상하젓가락을 쓰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이 작은 사치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견한 데서 나왔습니다. 작은 징조를 통해 거대한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송양지인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송양공의 어질미지만 실제로는 전쟁터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실리 없는 동정심을 비판할 때 반어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도의가 무너지는 시대의 인의를 지키려 했던 그의 의도 자체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라는 복합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마천은 송국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현명한 조언자였지만 외면당한 기자, 비극적 이상주의자였던 송양공, 그리고 오만한 폭군 송강왕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송양공의 실패가 부적절한 덕의 과잉에서 비롯되었다면 송강왕의 실패는 제어되지 않은 폭력의 과잉에서 비롯되었죠. 사마천은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송양공에 대한 사마천의 미묘한 평가는 그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상주의적 육아담론과 현실주의적 법과 통치술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마천 자신의 시대인 한나라에 송양공의 이야기는 깊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마천은 마치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패배로 이어진다면 덕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나 덕이 없다면 승리의 가치는 또 무엇인가? 결국 송미자세가는 800년의 역사를 통해 권력과 도덕, 그리고 운명의 관계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상나라의 후예라는 과거의 영광과 제후국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쓰러져간 나라. 이것이 바로 송국에 대한 비극적 서사시의 결말입니다. 오늘 온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송국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